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34번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자. 나는 이탈리아에 자주 가는 편인데 로마 상공에서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면 생각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새마을운동이나 경지 정리 같은 걸로 이루어 놓은 것도 많지만 이탈리아는 그런 걸 안 하고도, 다시 말하면 어떤 슬로건을 내걸지 않고도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또 이탈리아처럼 스트라이크가 잦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신부님 이야기를 들으면 파업의 종류만도 업종별이니 예고제니 시한분이 해서 12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시에스타 오침 시간만 2시간입니다. 그런 건 이탈리아 사람들이 언제 그런 건설을 많이 했는지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해마다 우리보다 잘해놓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일을 해놓았을까 하고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죽자 살자 이를 악물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 덕택에 이루어 놓은 것도 많지만 야단스러운 데 비해서는 야단스럽지 않은 나라보다도 해놓은 일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잃은 가치도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 상호 간의 신뢰가 적어졌다든지 등등.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한 것은 계속 부지런하자.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자. 이 정직과 성실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계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기술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면 일본에게 뒤떨어진 것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부지런히 일하면 어느 날 반드시 따라잡는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여깁니다. 문민정부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정직과 성실하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모두가 옳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도덕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개혁일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 부정한 길로서는 권력을 탐내서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정직하고 성실한 길만이 사람으로서 살 길이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이구나 하는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은 아주 의미가 깊고 우리는 이 개혁을 절대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나는 항상 우리 민족은 아주 좋은 자질을 천부적으로 갖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머리가 우수하고 부지런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바탕에다가 우리 민족이 좀 더 정직하고 화합을 할 줄만 안다면 보다 나은 장래가 보장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민족에게도 어떤 모티브만 주어지면 충분히 정직성과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모티브란 정부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잘 되어 국민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발적으로 갖게 된다면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외 개방 문제도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젠 화해합시다. 김지아 시인의 용서. 70년대 초에 시인 김지아 군이 빨갱이로 몰려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나에게 와서
특별 변호를 요청하여 수락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법정에 나가게 되면 김지아 군의 옆에서 꾸준히 지켜보니와 본인에게 들어서 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지아 군은 자신을 그토록 박해한 중앙정보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고문한 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지아 군이 마상 요양원에 있을 때 곁에 있던 신자들이 당신은 영세를 받은 신앙인이다.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며 꾸준히 설득한 결과 그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 용서를 하고 성당에서 고백 성사를 보고 견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꼭 하려고 했는데 결국 법정에 나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나갔다고 하면 김지아 군이 공산주의가 아닌 증거로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공산주의자에게는 용서가 없으나 김지아 군은 자신을 박해한 자까지 용서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공산주의와 그리스도교의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에도 동지애가 있어서 신앙인이 말하는 형제에 못지않게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오늘 동지라도 내일 반동으로 몰리면 적이 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용서란 것이 일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계를 위해 장애가 되는 반대자를 물리쳐야 하므로 일찍부터 미움의 교육을 시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오늘날에도 어릴 때부터 증오와 미움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회는 근본적으로 용서가 있어야 하고 용서 없이는 그리스도교라 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의 비진스키 추기경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도 고물카 치하에서도 박해를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다. 라고. 용서는 본래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할 때 구원되고 한도 용서함으로써 참으로 풀립니다. 구원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통회와 피해자의 용서를 통한 화해로서만 이룩됩니다. 통회와 용서만이 불안과 미움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